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인문과정 2인데 이번 과정은 우리 중개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른 것도 많지만 우리가 정작 성공하려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땅입니다. 땅에 대한 종류입니다. 행정 조직의 구분이 아니고 땅에 대한 구분도 따로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면 땅에 대한 구분을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땅이 저희 중개업의 출발이자 중개업의 끝입니다. 시험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개 사업을 위해서 땅이 출발이고 땅이 끝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보시면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의 토지가 이렇게 구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많은 어떤 시와 군 단위로 구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농촌이다 도시다 부를 때 서울은 도시다, 또요 저기 어딥니까 괴산은 농촌이다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맞지만요, 괴산이란요 우리가 하나의 괴산군이죠. 군입니다. 군인데 괴산군 농촌인데 농촌 지역을 말하는데 그 괴산군은 전체가 다 농촌, 농사 짓고 산만 있는 이런 장소냐 하면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괴산군이라는 지역 안에도 괴산군 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괴산군 안에서도 건물이 많이 있는 곳이 있고요, 건물이 작은 곳이 구분이 쫙 되어집니다. 그래서 토지의 쓰임새가 보시면 한국은 다시 구분이 쭉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토지의 종류인데 그 종류 보시면 우리가 부를 때 토지의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용도지역, 토지의 종류다 부릅니다. 이 용도지역 보시면 크게 네 가지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괴산군 안에도 보시면 다시 나뉘어집니다. 어떤 곳은 무슨 도시지역, 어떤 곳은요 관리지역, 어떤 곳은 농림지역, 어떤 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구분이 쫙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행정 조직과 상관이 없이 그 조직 내에도 행정청 안에도 요 시와군 안에도 보시면 토지의 쓰임새가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고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 전국토에 다 이것이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크게 보시면 네 가지가 있고요. 짧게는 21가지로 세세하게 구분이 쫙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는 여기 네 가지 구분과 21가지 세분상에 포함이 안 되어진 땅이 한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 조직의 어떤 위계 질서와 상관이 없이 또 행정청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내부에도 서울시에도 보시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도 농림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 안에도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시 단위 안에도 토지의 쓰임새로 다시 구분이 딱 되어 있다. 토지의 용도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출발선상에서도 또 시험을 위해서도 마지막 중개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크게 도시지역이란 토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안에도 보시면 도시지역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겁니다. 있다. 서울시란 도시 안에도 또 따로 도시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뭐냐? 서울시 안에도요 따로 관리지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서울시 안에는 없지만 인천시 안에 가시면 따로 인천시 내에서 농림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인천시 안에 보시면 따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또 따로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인천시, 서울시란 도시 안에다 보시면 토지의 쓰임새 가지고 도시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있다. 크게 네 가지로 한국의 모든 토지는 이렇게 구분이 쫙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과 상관이 없이 토지의 쓰임새 종류가 구분이 쫙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도관농자, 도관농자의 큰 네 가지 분류가 전국대에 중복되지 않게 빈틈없이 다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자, 상세한 사항은 좀 더 나옵니다. 보세요. 자, 우리 이런 도시지역, 뭔가 도시처럼 건물을 많이 짓고 잘 이용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 한국 토지에서 건 17%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요, 관리지역, 애매한 곳인데 설명하겠지만 이 관리지역도 보시면 한국 토지에서 약 4분의 1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농림지역, 농사짓고 산이 있는 곳인데 참 많겠죠? 많습니다. 국토의 반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뭔가 자연환경 보호한다, 멋진 풍치를 보호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자, 꽤 많습니다. 10%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는요 토지의 종류마다 다 이렇게 부조가 쭉 되어 있어요. 인천시란 도시 안에도 도시지역도 있고요,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 참 많습니다. 인천시에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깔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토지마다 이렇게 딱 쓰임새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도시처럼 선다, 뭔가 관리한다, 농사짓고 살림을 키운다, 무엇을 보존한다 라는 포함되어 있겠죠. 도관농자의 큰 틀의 4대 분류입니다.
다시 봅니다. 도시지역입니다. 자, 뭔가 건물을 많이 짓고 모여 있는 곳인데 어떻게 모이느냐 보니까 주택 중심이다.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업무용 빌딩이 많더라. 상업 지역도 있습니다. 공장이 많이 모였더라.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또요, 도시 내에도 이런 주상공업적 사이사이에 푸른 녹지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보시면요, 도시 지역 안에 건물 많은 곳인데 그럼 대부분 다 주상공업적이 대부분 차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녹지가 훨씬 많아요. 한번 보세요. 도시 안에도 보시면 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이 15%밖에 안 됩니다. 도시 안에도요, 상업지역 많아 보입니까? 여러분 상업지역에서 많이 생활하시니까 많아 보이겠죠? 아주 작습니다. 보세요. 도시 안에도 2%밖에 안 됩니다. 희박한 땅이겠죠? 그럼 전국토에 대비하면 아주 드문 땅입니다. 하니까 땅값이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작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공업지역 많으냐? 작습니다. 공장지대가 많지 않습니다. 6%밖에 안 됩니다. 도시 내에도 6%면 전국토에서도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어디겠습니까? 도시 안에는 주상공업적 말고 이걸 품고 있는 녹지가 훨씬 많습니다. 한 4분의 3이 녹지입니다. 녹지청 사이사이에 보시면 주택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도시의 틀은요, 녹지를 끼고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는다. 보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도시 안에, 자, 도시는 도시인데 이렇게 주상공 녹지로 구분 안 되어진 토지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도시 내에도요, 요 지역을 주거지역 갈런지 상업지역 갈런지 공업지역 갈런지 애매한 그런 땅들이 요 안에도 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향후에 방향을 봐서 편성을 해주겠죠. 어쨌든 이렇게 분류가 쫙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도 주상공 녹지입니다. 도시지역 주상공 녹지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시 주거지역도 보시면 다시 주택 중심인 지역인데 그 특성 따라서 무슨 전용 주거도 있고요, 일반 주거도 있고 준주거, 전일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면서 다시 전용도 보시면 1종 전용, 2종 전용, 일반도 보시면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렇게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세분 곧 뒤에 설명합니다. 보시고요. 다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도 보시면 상가 중심이고 업무용 빌딩 중심인데 중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유통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걸린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1, 유건 상업지역을 구분합니다. 공업지역 보십니다. 공장이 많더라. 그런데 아주 큰 공장들, 공에 나오는 공장 따로 모아둡니다. 어디냐? 전용 공단에 모아줍니다. 전용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에 안 나오는 일반 공업지역도 있다네요. 자, 준공업지역 참 특색 있는 땅이죠. 작은 공장 중심인데 위에 주거 상업이 섞여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있어요. 또 녹지입니다. 보시면 녹지 다시 이것이 자, 뭔가 절대 보존하자 보존 녹지가 있습니다. 생산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관리한다, 보존한다. 어디겠습니까? 바로 생산 녹지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녹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주상공업이 될 때까지 제한받지만 개발할 수 있는 자연 녹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생자 녹지입니다. 또 여러분들 관리지역 보시면 다시 뭔가 관리하는 곳인데 도시처럼 관리한다 해서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농림처럼 관리한다, 생산관리 있습니다. 자연처럼 보존한다, 보전관리 이렇게 구분이 쫙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은요 구분이 되어져 있다랍니다. 보세요. 한 번 더 보십니다. 아니 잠깐만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구분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세한 설명을 곧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의 토지 용도 지역의 현황입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도, 관, 농자의 4대 구분 속에서 다시 보시면 주거지역 1, 2 전용, 1, 2, 3 일반, 준, 중, 1, 유건 상업지역, 전, 1준 공업지역, 보생자 녹지, 보생계 관리, 농자에서 21가지로 세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천천히 해서 반드시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보시면 자 출발이 도간농자입니다. 또 주상공녹지입니다. 해서 보시면 1, 2, 1, 2, 3 준, 중, 1, 유건, 전, 1, 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한 번 더요. 1, 2, 1, 2, 3 준, 중, 1, 유건, 전, 1, 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해서 21가지로 편성이 되어져 있는 이 용도 지역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 지역입니다. 자, 뭔가 그죠? 도시처럼 뭔가 쓴다는 말이겠죠. 도시처럼이다 하면 뭔가 많다는 말입니다. 많다. 뭐가? 건물이 많다.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해서 보시면 자, 보세요.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입니다. 산업하면 공장, 상업 다 포함됩니다. 인구와 산업이 현재 밀집이 되어 있다.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많이 있다. 또 앞으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입니다. 많아질 것이다. 현재 있는 많이 있는 상태뿐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많아질 걸로 확인되어진다. 그러면 그 땅은요 도시지역이 됩니다. 현재 있는 상태뿐 아니고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어도 도시가 된다랍니다. 그래서 다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특정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공사를 막 하게 됩니다. 건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순간부터 많아질 걸로 예상되니까 미리 도시로 봐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예상이 될 때도 도시지역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장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많이 있거나 많아질 걸로 예상될 때 도시지역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 두 번째입니다. 현재 보시면 한국의 전국토에서 약 17% 정도가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계속 건물 짓겠죠. 그래서 많아집니다. 건물이 많아지면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요 지역도 다시 세분합니다. 주택 중심의 주거 지역과 다음에 상가 중심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장 중심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또 푸른 녹지를 품고 있습니다. 녹지가 아주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상세하게 세분되어 있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주상공녹지로 세분되지 아니한 것도 5% 정도의 면적이 있더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될 걸로 예상이 될 때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도시의 구분이죠. 주, 상, 공, 녹지입니다. 도시도 주택 중심의 주거지역과 상가 업무용 빌딩 중심의 상업지역과 공업, 공장 중심의 공업지역과 푸른 녹지를 가진다.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상, 공, 녹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특히 첫 번째입니다. 주거지가 뭐냐? 보십니다. 주거, 거주입니다. 거주. 사람들이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조용한 환경이겠죠. 안전과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주택지역에 여러분들 룸살롱이 있다. 말 되겠습니까? 주택지역 가운데 공장이 있어요. 말 안 되겠죠. 주택은 주택 중심으로 딱 형성을 시켜놓고 기타 편리한 상점만 있는 것이 바로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주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 환경이 확보되는 곳에 주택지역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특징입니다. 보시면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와 적절한 주거 밀도의 어떤 구성을 통해서 또 각종 어떤 일조권이 잘 부여되고 또 사생활이 잘 보호되는 그런 조용한 곳에서 모여있는 곳입니다. 뿐 아니고 각종 어떤 교육시설 환경과 각종 어떤 시장 등의 생활용품 구매 시설이 근접한 곳에 있어야 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지역 하면 집뿐 아니고 건전한 생활시설, 상점 점포와 각종 어떤 학원시설, 교육환경, 또 각종 어떤 교통의 편리함이 같이 주어진 곳에 주택지역이 형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주거지역도 다시 구분이 쫙 되어지네요. 자, 볼까요? 자, 보십니다. 자, 이런 것이겠죠? 자, 보니까 조용합니다. 그죠? 단독주택 참 멋진 곳이겠죠? 앞으로 이런 집을 딱 짓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요건 일산에 있는 바로 단독주택지가 쫙 있습니다. 멋진 곳이겠죠?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형성이 되어진 곳도 주거지역입니다. 뿐 아니고 이렇게 고층의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이것도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자,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보시면 뭐 상가, 업무용, 상업기능, 이쪽 각종 상가와 업무용 빌딩이 많다 보면 됩니다. 상업지역. 자,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리를 위해서 형성이 되어진 곳이다랍니다. 자, 그럼 상가입니다. 상가가 독점 상가를 자기가 형성하기 위해서 아주 뭐 K2입니다. 또 아이다입니다. 또 노스페이스입니다. 노스페이스 옷매장을 자기가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잘 벌기 위해서 저 먼 곳에 나 혼자의 매점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도 띄엄띄엄 있습니다. 띄엄띄엄 있으면요, 여러분들 요 집 장사 안 됩니다. 안 돼. 비록 경쟁은 해도 한 곳에 쫙 K2, 아이다, 노스페이스 또 뭐 있습니까? 각종 어떤 뭐 네파 이렇게 쫙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요쪽에 한 번씩 가서 아이 쇼핑하러 가면서 물건 사옵니다. 볼 것이 많아야 요 집 가보고 이 집 가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거 딱 선택을 딱 합니다. 하니까 상업 기형도 한쪽에 모여 있어야 여러분들 장사가 잘 되고요. 모여 있으면 시에서 교통편, 버스편 넣어주고 또 크면 지하철도 넣어줍니다. 넣어주니까 이같이 상가도 한쪽에 모여 있어야 장사하기 좋은 편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한 군데 모아둡니다. 모아둬요. 여기서 모아두고 싶어서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보시면은요, 상업지역은 다시 또 세분합니다. 도시의 메인되는 큰 상권이 있는 곳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도심과 부도심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 업무와 상업 기능이 집중이 되어진 곳이 바로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 상권은 아닌데 일반 상업지역에서요, 이것은 뭐냐? 중심권을 좀 벗어나가지고 일반적인 거점에서의 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같으면 뭐 어딥니까? 명동이라든지 종로 또는 강남 등은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 이것이 아니고 그 지역마다 저희 수유다, 미아다 하는 이런 지역에 있는 거점 상업지역은 다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걸린 상업지역 나왔죠. 걸린. 근데 앞으로 걸린입니다. 걸린. 이 걸린 나오면 딴 것이 아닙니다. 뭐냐? 주택, 주거지역 근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 근처에 바로 붙어있는 규모 큰 상업지역이 바로 걸린 상업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주거지역, 걸린지역. 주거지역 근처에서 인접해 있는 큰 어떤 상업지역인데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주택 근처에 규모 큰 상업지역 붙어있는 곳이 바로 걸린 상업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유통상업도 나오죠. 유통은 뭐냐? 도심권에서 지방권으로 물건을 막 옮겨주는 거점 장소입니다. 서울 같으면 동대문 시장, 서울의 청가문 시장 등이 여기 포함되겠죠. 어시장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어시장, 청가문 시장, 새벽시장, 동대문 시장. 새벽에 도매상이 와서 어딘가 소매상이 와서 새벽에 물건 뛰어가서 낮중에 밤중에 물건 팝니다. 파니까 소매상들이 지역의 거점에 가가지고 밤에 물건 뛰어와서 낮에 파는 곳이 바로 밤에 물건 파는 곳이 바로 어디냐? 도매시장 있는 곳이 바로 유통상업지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서울 바로 동대문 시장 유명하겠죠. 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 부두가 알죠? 부두가 항만 인근에 가시면 부두에서 배에 물건을 싣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옆에 막 쌓아둡니다. 큰 작업대가 와가지고 물건 실을 때 박스가 쫙 쌓여있죠. 이거 어디 있습니까? 해외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잠시 왔다 가는 곳이죠. 잠시 거대한 물건이 왔다가 옮겨가는 거점 장소가 바로 유통상업지역이에요. 부두가 전부 다 보시면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유통상업지역은 어떤 지역의 어떤 영역을 위해서 거점되는 상권이 있는 곳입니다. 큰 도매상들이 형성이 되어진 곳이다. 바로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주로 밤에 장사를 많이 하는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상업지역은요,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런 제한이 또 붙습니다. 자, 이것이 상업지역의 특징입니다. 자, 보시고요. 또 볼까요? 상업지역 보십시오. 자, 거대한 업무시설군이 쫙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업무시설 다 상업지역입니다. 또 보시고요. 일반적인 시장통 다 상업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자, 다음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공장이 있는 곳이겠죠. 공업지역입니다. 자, 보세요. 공업의 편익 정진이다. 이런 공장도 보시면 나 홀로 한 개 공장이 있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이걸 위해서 요 공장 주인들 셔틀버스 운영합니다. 또요, 이 주인들 전기선을 따로 따와야 됩니다. 수도막 끌어와야 됩니다. 비용 엄청 듭니다. 근데 공장이 한쪽에 탁탁탁 모여있어요. 모여있으면요, 알아서 해당 그 도시에서 버스편 넣어줍니다. 지하철 넣어줍니다. 수도막 넣어줍니다. 편리해집니다. 공장도 모여야 편리하다. 공급의 편익 정진을 위해서다. 바로 모이면 편리하다. 이 말 되겠죠? 이런 기능을 위해서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자, 공업지역은요, 일단 공장이 있는데 주택지역이 바로 붙어 있다.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장과 주택은 일단 분류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체크해 주세요. 공장과 주거는 분리합니다. 또 오염이 나오죠. 오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공업 생산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각종 어떤 지형지세, 수자원, 교통망 등이 편리한 곳에 공장지대가 있어야 공장 운송이 편리해집니다. 하니까 이런 곳에 다 편익을 봐가지고 이제 공장을 딱 만들어요. 자, 그런 공장 볼까요? 자, 보니까 어딥니까? 참 크네요.
아주 큰 거대한 산업 단지입니다. 자, 당연히 공업지이겠죠? 예. 또 보십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녹지입니다. 녹지 볼게요. 녹지는 도시 내에서 실제 주상 공업지역도 훨씬 많은 땅입니다. 약 72%입니다. 그는 4분의 3이 녹지가 딱 있고 그 속에 여러분들 주택지역이 딱 형성이 되어져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요. 공업지역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지인데 참 중요한 어떤 땅이겠죠? 녹지. 자, 이게 뭐냐? 봅니다. 자, 도시 내에도 자연환경 보호해야 됩니다. 도시 내에도 농경지 있습니다. 그거 보호해야 됩니다. 또 산림도 보호해야 됩니다. 또 도시의 어떤 무한한 팽창을 막아야 됩니다. 제한. 도심지의 확장을 적절히 해야지 확 펼쳐놓을 수가 없어. 이 확장을 또 조금 막습니다. 막고 필요할 때는요 보존도 하고 합니다. 도시 내에서는 그나마 개발 약간 할 수 있지만 요거보다 훨씬 더 제한이 센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더 제한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녹지입니다. 녹지 볼까요? 다시 구분되어집니다. 녹지는 다시 보전 녹지가 있습니다. 생산 녹지가 있네요.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생자 녹지 구분이 쭉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보존한다. 도시 내에 녹지 가운데서도 절대 도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절대 손 못 대게 제한 필요한 녹지가 있다랍니다. 어디냐? 보전 녹지입니다. 또 여러분 도시 안에도 논 많습니다. 논 많아요. 여러분들 서울시 가시면 서울시에 김포항 옆에 가시면 논 엄청 많아요. 이같이 도시 내에도 논이 참 많다. 그래서 그 도심권 안에 있는 녹지 가운데서 농업적인 생산, 농산물의 생산, 농지의 보호를 위해서 개발을 약간 미루어 놓은 땅이 바로 생산 녹지입니다. 그럼 개발 유보죠. 개발 제한 아닙니다. 개발 유보 참 좋은 말입니다. 개발 유보 언젠가는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유보시켜 놓은 곳이다. 왜? 농업적인 생산 때문에 아닙니다. 개발 계획이 나올 때까지 그 땅은 비워두고 농사만 지어라. 이 의미가 사실 더 큽니다. 더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연 녹지 참 좋은 땅이죠. 녹지 가운데 제일 좋은 땅입니다. 땅값 이미 훨씬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 곳이냐 보면 도시 내에도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의 확산을 막고 보세요. 장내 도시 용지가 뭐냐? 장내 주상공업지역이 될 수 있는 예비 후보지인데 그 개발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자 생산녹지는 개발계획 나올 때까지 농사만 지을 수 있다. 이제 자연녹지는요 개발계획 나올 때까지 이 지역은요 제한받지만 개발을 약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연녹지입니다. 청수가 4층까지 제한받지만 약간 개발할 수 있고 하지만 앞으로 크게 개발될 때까지 약간 제한적 개발 가능하다. 이쪽은 개발계획 나올 때까지 아예 소모되고 농사만 지어라 이런 게 포함되겠죠. 그래서 도심권 바로 끼고 나서 빌하우스가 막 보입니다. 생산녹지입니다. 도심권 바로 끼고 자그마한 건물이 쫙 있습니다. 자연 녹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지도 보생자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자 녹지 볼까요? 녹지입니다. 도시의 양호한 어떤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녹지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요 이렇게 녹지를 크게 끼고 도시지역입니다. 안에 보시면 주택지역이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 도시지역은 대부분 다 요 특징이 뭐냐? 녹지를 끼고 도시지역 딱 정해놓고 나서 안에 이렇게 주택 중심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장의 공업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배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털이 뭐냐? 도시의 털은 항상 녹지의 털이고 그 속에 보시면 주택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녹지가 참 많아요. 전 도시 내에서 거의 대부분 다 녹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는 주, 상, 공, 녹지로 구분이 되어진다. 도시는 주, 상, 공, 녹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하 부분들을 또 훑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